안녕하세요. 돈 드는 돈TV 저는 여도은입니다. 오늘은 지금의 뱅가드 자산운용의 설립자인 존 보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워런 버핏, 필립 피셔, 피터 린치 같은 투자자들은 일명 액티브 펀드 투자를 지향하는 그루들이죠. 액티브 투자란 투자자의 적극적인 분석과 판단으로 주식을 매매해서 시장 평균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반대로 패시브 투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액티브 투자의 반대말로 각종 지수에 투자하는 투자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나 미국의 S&P 500 같은 주가 지수를 단순히 복제해 해당 지수의 움직임을 동일하게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패시브 투자는 지수, 그러니까 인덱스를 추종하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라고도 불립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큰 위기 속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액티브 펀드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운용되는 패시브 펀드보다 상대적 위험도가 높고 펀드의 운용에 들어가는 보수도 비싼 편이죠. 위기 속 투자자들은 이 손실에 대한 공포로 위험 부담을 줄이고 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2008년을 기점으로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는 자금이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또한 인덱스 펀드는 지금의 ETF라는 상품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ETF란 인덱스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인데요. ETF의 운용자산 규모는 2008년 5,50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 말에는 4조 6천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연평균 24%씩 그 시장의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ETF는 이렇듯 엄청난 성장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오늘 소개할 이 유명 투자가인 존 보글은 패시브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게끔 인덱스 펀드라는 것을 최초로 만든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존 보글은 현재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중의 하나인 뱅가드 자산운용이 속한 뱅가드 그룹을 설립한 창립자인데요.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보내는 주주 서한에서 미국인 투자자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을 기리는 조각상이 세워진다면 그건 바로 존 보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존 보글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존 보글은 1929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습니다. 2019년 1월 16일 생을 마칠 때까지 월스트리트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루 중에 그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 보글은 피터 린치나 조지 소로스 같은 그루들과 비슷하게 궁핍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보글의 아버지가 1929년 대공황 위기 때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잃었고 급기야 부모님은 이혼까지 했습니다. 존 보글은 고등학교 시절에는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후 1951년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가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세계 최초로 뮤추얼 펀드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당시 펀드 업계의 유력 인사였던 월터 모건이 설립자로 있었던 웰링턴 자산운용에 입사했는데요.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23년간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존 보글은 1967년 웰링턴 자산운용의 CEO로 승진했지만 회사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1974년 해고됐습니다. 웰링턴 자산운용에서의 해고가 그에게는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보글은 1975년 자신의 회사인 뱅가드 자산운용을 설립했는데요. 회사명인 뱅가드의 뜻은 19세기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며 전 세계를 지배했던 당시 영국 넬슨 제독이 탔던 군함인 뱅가드호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설립 후에 이듬해인 1976년에는 액티브 펀드 위주였던 펀드 시장에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뱅가드 500 펀드를 출시해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보글은 자산운용사와 펀드 매니저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펀드 업계에 대한 독서를 이어가면서 수수료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라고 설파했습니다. 보글은 주식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대개 정해져 있으며 투자의 그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펀드업계는 당연히 이러한 존 보글의 행보가 눈에 거슬렸겠죠.
수수료를 중시하는 투자업계의 특성상 뱅가드 설립 초기에 펀드업계에서는 이 존 보글을 이다나 골칫덩어리라고 비난을 했고 바보 같은 펀드를 판매한다며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주가지수에 편입된 모든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분석이 있지 않았고 이렇다 할 투자 기법도 없었기 때문에 바보 펀드라고 불리며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글이 발명한 뱅가드 500 펀드는 저렴한 보수를 바탕으로 여타 액티브 펀드들을 수익률로 압도하며 운용 자산을 키워갔고 현재 이 펀드의 자산 규모는 4천억 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뱅가드 500 펀드의 43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은 10%를 상회하기도 했고요. 안정적인 수익 달성 이외에도 존 보글은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요. 회사에 광고도 하지 않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시했던 그의 철학 덕분에 존 보글은 월가의 성인, 세인트 존이라고 불리며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존 보글이 설립한 뱅가드 자산운용은 현재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로 성장하면서 170여 개국에서 2천여만 명의 투자자를 거느리며 약 5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존 보글은 1996년까지 뱅가드 그룹의 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요. 퇴임 후에는 13권의 투자 서적을 집필하고 뱅가드 그룹 계열사 보글 금융시장 리서치센터 대표로 활동하는 등 본인이 사랑했던 투자업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글의 개인 자산 규모는 약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는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저절로 돈이 들어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는 식도암 투병 중 2019년 1월 향년 89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책에서 이야기했었던 8가지 투자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의 저서인 모든 주식에 투자하라, 뮤추얼 펀드 상식, 존 보글 투자의 정석에서 밝힌 8가지 투자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저비용 펀드를 선택하라. 운용 비용이 낮다는 것은 펀드가 높은 운용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요인이라며 펀드는 낮은 수수료와 회전율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투자 조언 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려하라. 투자 전문가가 저비용 펀드를 적절하게 추천하여 총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투자 조언에 따른 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비용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과거 운용 성과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수익률이 높은 펀드는 하락하고 낮은 펀드는 상승하는 평균 회귀 현상은 명확하고 검증 가능하며 필연적이기 때문에 상위 25%에 들었던 펀드의 99%는 평균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연히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1년에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역사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10%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넷째, 과거 성과를 일관성과 리스크를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하라. 미래의 수익률은 예측할 수 없지만 과거의 성과로 일관성과 상대적인 위험의 차이를 예측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째, 스타를 주의하라. 펀드업계의 스타 중에서 실제로 우수한 성과를 내기 이전부터 알려진 사람은 없었는데요. 피터 린치도 뛰어난 성과를 내기 전에는 무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알려진 슈퍼스타도 그 명성이 지속되는 기간은 짧았죠. 명성에 따라 펀드 매니저를 선택하지 말고 전문성, 경험, 꾸준한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단 스타를 무시하더라도 아무 펀드나 가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낮은 등급을 받은 펀드에 대해서는 운용의 그 방식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섯째, 자산 규모에 주의하라. 펀드 스타일에 비해 지나치게 거대한 규모는 향후 뛰어난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낮고 성과가 좋은 펀드들이 대중의 관심을 받으면 이미 전성기가 끝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곱째, 너무 많은 펀드에 투자하지 마라. 많은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분산 투자가 되어 인덱스 펀드와 같은 성과를 갖게 되죠. 하지만 인덱스 펀드보다 높은 비용으로 인해서 수익률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겠다면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를 사야지 개도국, 업종, 원자재 또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펀드에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자산에 맞는 펀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보유하라. 장기 투자의 목표, 위험 수용 성향을 감안해서 자신에 맞는 펀드를 선택했다면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자 과정을 복잡하게 하면 이성적이어야 할 재무 설계에서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존 보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교훈은 간단하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존 보글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힘들이지 말고 보수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강조했는데요. 보글은 막연히 인덱스 펀드를 팔고 보수를 수취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 진정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계몽시키고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을 강조했는데요. 보수나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며 광범위한 인덱스에 투자해야 하며 흔들리지 말고 장기 투자하라는 단순하지만 투자의 진리를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존 보글은 워런 버핏이 말했던 미국 투자자들을 위해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야 한다면 그것은 존 보글이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20세기의 금융시장에서 가장 위대한 공헌을 했던 투자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에 임하면서 존 보글이 강조했던 8가지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